더군다나 서강대는 원래 문이과이 넘나드는 게 자유로운 데라서 더 그러니까 전과는 안 되는데 다전공제도 잘 돼 있어서 전화해 보니까 이제 최대한 그렇게 해서 이탈자를 줄여야 되겠다 생각은 했대요. 그때는 경영경제 다 자연계들이고, 근데도 다 자연계들이고, 근데는 영교마저도 70%가 자연계 애들이라고 그러는데 대학들 고민이 많을 거예요. 하나, 둘. 어딜 봐요? 그냥 접으시면 되고요. 네, 대학미래연구소 이재진입니다. 네. 박수. 네. (2023) 2022는 지나갔으니까 네. 2023은 2022의 연장선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좀 걱정되는 게 그러니까 수능 수학의 평가 지표가 평가 방식이 달라졌잖아요. 통합해서 이제 한 줄로 세우다 보니까 미적기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온다 네. 이런 얘기 나왔었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하나의 현상이니까.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서열화를 뭐 좋지 않다, 서열화를 철폐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쪽에서는 서열을 부추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연계들이 교차를 하게 되면 대학이 두 그룹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뭐 건국대 자연계 합격자가 네. 뭐 서강대 성대 라인 인문계 쓰게 되면 합격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작년 봄에. 그럼 그 얘기는 결국 서열화를 부추기는 어른들의 멘트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서 어느 한쪽에는 대학의 서열화 철폐하라라는 그런 움직임도 있지만 어느 한쪽에서는 수능 점수 체계의 변화에 따른 서열화를 부추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조금 좀 그 멘트들을 보고 좀 걱정했었는데 그게 정시에는 나타났었고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났었고. 정시는 원래 서열의 끝판왕 아니에요? 서열의 끝판왕인데 그런 멘트들로 아이들이 지금 실제 그렇게 많이 썼고요. 교차 지원은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에도 교차 지원이 다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애들 입장에서는 안 들어온 얘기를 하고 뭐 교차를 하게 되면 대학 서열이 달라진다고 하고 하니까 관심이 없던 애들이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2년 또는 3년 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대학 지나갈 때 바뀌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자기 진로 적성에 안 맞는 대학에 가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개 대학에 입학시험 물어보니까 인문계 쪽의 자연계 학생들의 합격자별이 굉장히 높아요. 네. 한 70% 이상? 어떤 학교가요? 대학은 정확히 콕 집어서 얘기하기 어렵지만 뭐 건대급 이상? 건대급 이상. 이상. 위로는 그냥 쭉쭉쭉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이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1등급부터 9등급 사이에서 각 등급별로 확통 학생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해봤더니 재학생, 졸업생 포함해서 1등급 내는 확률 응시자들이 한 10%, 2등급 때는 20, 3등급 때는 30. 그러니까 등급에 따라 비율은 거의 일정하게 보면 딱 맞거든요. 네. 9등급 90이에요. 그럼 각 등급 내에서 그 확통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결국 이 비율에 맞춰서 이제 학생들이 정시 때 지원하다 보니까 비율이 실제 이렇게 나타난 것 같고 네. 인문계 쪽에 인문계들 별로 없었고 사실은 자연계들이 많이 들어왔었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상담한 사례만 봐도 홍익대 자연계 합격할 만한 아이들이 시립대 중앙대는 문과로 지원했을 때 최초합이 떠요. 경제 경영에. 뭐 그런 식으로 뜨죠. 그리고 뭐 중앙대, 경희대 자연계 아이들이 뭐 서강대, 성대 쓰게 되면 인문계 쪽으로 최초합이 뜨고 연고대도 마찬가지예요. 자 계산해 보니까 한 그룹 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데 두 그룹 정도는 사실 어렵거든요. 단계가 점프되는 그렇죠. 게. 그러니까 서연고, 네. 서성한, 뭐 중경에서 봤을 때 뭐 어떤 분들은 두 그룹 달라진다고 하는데 두 그룹까지 올라가기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한 그룹 정도씩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 애들 입장에서는 서열에 굉장히 민감한데 내가 건대보다는 중앙대가 나아 보이고 중대보다는 서강대가 나아 보이고 서강대보다는 연대가 나아 보이니까 그런 분위기로 아이들은 정시에서 이제 서열화를 오히려 부추기는 주변의 환경에 맞물려서 그렇게 교차 지원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서열화를 부추겼다고 얘기하시는 이면에는 너네 이공계열 열심히 공부해 왔으니까 그거에 맞는 진로 선택까지 이어져야 되지 않겠니? 그 의미신 거죠. 그렇죠.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계열을 무시하고 진학했을 경우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몇 명의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문과 수업 못 따라가겠다고 얘기하는 게 꽤 돼요. 그냥 못 모르고 갔다가 학교 수업은 재미가 없고
뭐 친구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는 일도 많고 실제 뭐 어떤 대학의 어떤 학과 같은 경우에 제가 들어보니까 정시로 들어온 애는 대부분 교차고 네. 대부분 그 학과는 또 여자가 많은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정시로 들어온 애들이 대부분 남자이고 아하. 그러니까 실제 딱 모여보니까 남자들끼리 또 얘기해 보게 되면 좀 이상하다. 뭐 자퇴할까? 반수할까? 뭐 이런 느낌들을 좀 많고 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지금 멋모르고 간 거예요 그냥 네. 제가 봤을 때 멋모르고 갔다가 적응을 잘하면 모르겠는데 현재 뭐 정시 같은 경우에는 중도 탈락률이 기존에도 워낙 높았었지만 지금은 작년 입시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예년보다 훨씬 더 높은 더 중도 탈락 확률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대학들이 그 부분에 대해 경계를 해요. 네. 왜냐 그게 여러 가지 교육부 사업의 지표로서 활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막으려고 하지만 그게 막는다고 될지는 사실은 만무하고 그렇지만 2023까지는 어쨌든 학교 이름을 보고 교차 지원하는 아이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움직임들은 소수의 움직임일 수도 있고 네. 이게 표면화가 돼서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떤 언론에서 나와서 뭐 어떤 대학의 중도 탈락률이 높아졌다던가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멘트들이나 어떤 언론에서의 분위기가 나왔을 때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면 학생들의 그런 움직임 브레이크가 걸리겠죠. 근데 지금 그게 눈에 잘 보이진 않잖아요. 뭐 그런 이유로 2022 정시의 분위기 2023도 그대로 갈 확률이 다들 높죠. 학생들은 뭐 매년 아이들을 보지만 자기한테 유리한 선택을 해요. 네. 합격 가능성이 높은 유리한 선택을 하거든요. 네. 좀 더 좋은 대학 가게 되면 사실 이게 옛날 어른들의 생각이긴 한데 좋은 대학 가게 되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라는 명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이 움직임들은 계속 될 것 같긴 하고 근데 중도 탈락이라는 변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좀 실질적으로 교차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아요? 현실적인 문제. 이게 사실은 뭐 그거보다 좀 더 확실한 카드는 취업률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대학의 의학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뭐 사회과학계열, 인문계열 취업률 보게 되면 인문계열의 취업률이 거의 바닥이거든요. 인문계열 취업률은 30% 정도 내외고 사회과학계열의 40%인데 60%가 실업자라는 얘기잖아요. 이미 그런 지표들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그냥 대학이 높으면 좀 취업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에 반해서 중도 탈락이 갖고 있는 학생들한테 미치는 그 영향이 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률이라는 확실한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썼다는 건 아이들은 그래도 여전히 서열화에 민감하다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과나 복전 같은 걸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렇죠. 전과도 허용하는 대학들도 있기는 하고 복수 전공 같은 경우는 4년 만에 졸업이 안 되거든요. 보통 한 6년 정도 잡아야 되는데 어찌되었건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좋은 대학의 타이틀을 따면 좀 미래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도 사실은 있죠. 여기 지금 그 남윤건 선생님이랑 이만기 선생님도 여기서 인터뷰하셨거든요. 근데 전과나 복수 전공 쉽지 않다는 얘기를 똑같이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도 근데 경험해보지 않고 애들은 모르죠. 네. 경험을 해봐야 아는데 예를 들어 전과 같은 경우에는 전출 인원이 있고 전입 인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B학과에 다니고 있는데 A학과로 전과를 하고 싶어. 네. 그럼 A학과에서 나가는 애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야 이제 그쪽 학과로 전과가 되는데 이제 2022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그 학과에 전과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전출 인원이 워낙 많을 테니까 전입 인원은 많겠죠. 그래서 지금 애들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전출이 많다는 거는 그만두고 나가는 그렇죠. 거죠. 보통 일반 학과에서 사범대로 전과가 안 되는데 뭐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 알아본 결과 사범대도 결혼 생기면 받을 수도 있다라는 움직임도 있어요. 보통 보니까 뭐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학적을 좀 더 들어야 되고 학종 관리를 해야 되고 뭐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전과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이무 쪽도 결혼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편입이 되겠죠. 네. 여러 가지 이제 꼬이는 거예요. 이게 이 현상은 사실은 도토로님께 아까 말씀드렸듯 이게 변경된 점수 체계로 학생들이 뭔가 이득이 있다는 것을 네. 그러니까 교차 지원을 해서 대학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서 아이들한테 자기 진로와 적성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일부 어른들 책임이 좀 크다고 좀 봅니다. 교차해라 이런 사인으로밖에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좀 어떤 대상 인물이 있어요? 나가면 안 돼. 인문계로 교차 지원한 비율을 잡기가 참 애매한데
어느 정도 일어난 것 같으세요? 제가 이제 모 대학, 그러니까 상위 7개 대학 중에 상위 7개 대학 중에 한 개 대학에 물어봤어요. 네. 그 과연 자연계 지원자 비율은 어떻게 되냐. 아, 네. 보니까 보통 예상은 한 3, 40% 정도 받대요. 보통 인문 쪽 학과의 자연계 애들이 3, 40% 들어오지 않을까? 지원자는 한 70%, 합격자는 80%. 그러니까 실제 합격자는 80%. 그러니까 거품 지원자도 자연계 쪽에 있었다는 것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거죠. 대학 입장에서 굉장히 큰 레드 사인이라 잘 다닐지, 중도 탈락할지, 또 편입 결혼이 생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대학교 학사 일정도 학사 관리도 문제가 사실 크죠. 그건 입시제도의 문제도 있고 점수 체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된 현상인 것 같아요. 이 현상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올해 특이한 상황이 서울대 인문계열이 추가 합격자 10명 정도 나왔거든요. 걔들은 그냥 한번 다른 군에 있는 의치한 계열 한번 썼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냥 의치한 계열 한번 쓰고 서울대의 합격증을 받아보고 싶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인문이 정원실 많으니까 거기 한번 쓰고 다른 군에서 의치한 쓰고 한 붙었네 등록하지 않아야지. 등록할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쭉 빠져나가는 거죠. 뭐 그런 특이한 현상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한 그룹 밑에서 한 그룹 위로 인문계학과로 교차 지원했을 때는 그 학생들은 타 대학으로 이탈할 여력은 없고 이탈할 생각도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인문계열 학과들의 추가 합격이 많이 안 생겼고 네. 인문계열 학과들의 합격자의 포지션을 자연계 애들이 상당수 이상 차지했으니까 걔들은 다른 데로 도망갈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었었고 그러니까 추가 모집을 고려하고 과도하게 상행했던 경우에는 사실은 힘들었었고 작년 정시가 되게 희한한 구조였어요. 네. 정시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합격도 많이 안 들고 네. 조금 여유 있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가 확 밀려버리는 그런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해서 교차 지원 이슈 때문에 그게 그렇죠. 다 파생된 거죠. 그 움직임을 사실은 모의 지원이 잘 잡아줬는데 저도 그 회사에 한 10년 정도 있었지만 그게 잘 못 잡아내는 것 같아요. 특히 한 중위권 그룹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 맞았었고 제 경험상 봐서 또 최초합으로 예상했던 애가 뭐 입에 100번 정도 뜨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사실 어려웠죠. 근데 이거는 신이 아닌 이상 예상하기 쉽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었죠. 정시가 좀 힘들었었고 입시가 학생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구조가 됐죠. 정시가 특히. 그래도 올해 한번 해봤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질서가 잡히면서 예측도 가능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가겠지만 올해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덜 카오스적이지 않을까.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토토로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게 언론에서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느냐에 또 문제가 또 형성이 돼요. 제가 이제 기사들을 쭉 보고 있는데 조금 올해 가장 염려되는 분위기 중에 하나는 애들은 항상 자기한테 유리한 선택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실제 수능 점수 체계를 보게 되면 미적 기하 집단과 확통 기하 집단이 점수 체계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가장 큰 원인은 수원수투의 평균점이 이게 워낙 낮거든요, 얘들이. 그러니까 얘들이 평균점이 낮으니까 제가 키높이 효과라고 하는데, 키높이 구두 효과라고 하는데, 여기가 점수가 낮으니까 동일한 원점수를 받더라도 표점이 확 낮아지는 거예요. 한 2월부터 3월부터 어떤 곳에서, 어떤 부분에서 그런 확통 애들이 미적 집단으로 응시를 하고, 수원수투는 공통이니까, 어차피 선택하면 8문제는 뭐 찍든 뭐 하든 간에, 이렇게 되면 평균 점수가 높아질 테니, 그럼 확통 이쪽 집단들이 좀 숨통에 트이지 않을까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는 이제 계산해 보니까 이건 다 죽자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쪽 가는 순간 이 평균 쭉 떨어지게 되면 얘들도 표점 낮아지고 얘들은 뭐 항상 그 점수 안 좋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집단 자체가 수험수를 못하는 집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표점이 낮게 나오는 건데 얘들이 이쪽 가면 이쪽도 낮아지고 네. 이쪽도 떨어지고 가는 애들은 조금 플러스가 있는 거고. 옮겨간 애들이 네. 어느 정도 옮겨갈지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 예상이 안 되잖아요. 네. 지금 뭐 어떤 데서 나오는 자료는 8% 10%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이야 8% 10%지 졸업생 상담을 했는데 2023의 가장 큰 변수는 이 확통 집단들이 기존의 확통 집단들이 기하나 미적으로 선택감을 바꿨을 때의 점수 차이가 또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가 또 이게 골치 아플 거란 말이에요, 이쪽이. 올해도 골치 아팠는데 이게 이쪽 들어오면서 표점이 떨어지게 되면 이 평균도 예상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또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전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아, 선생님은 오히려 올해 한번 해보고 내년에 다른 선택을
이 추가돼서 생기는 어떤 플러스 되는 커브적인 요소를 더 고민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학생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선택을 하는데 확통 집단이 지금 계속 불리하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1등급 내 지금 뭐 어떤 데서 나오는 자료는 확통 집단이 5.6%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 해버리니까 걔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밑에 등급 애들도 불안할 거고. 그런데 슬슬 어디선가 어떤 언론에선가 갈아타면 뭐 점수가 좀 높아지고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고민하겠죠. 그리고 확통이란 그 선택 과목이 수원수투와 연관성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얘들이 미적 가긴 애매한데 키아로 가도 한번 해볼만 하지라는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수원수투가 잘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으로 좀 갈아타서 어차피 8문제 다 맞을 거 아니니까 한 6문제, 5문제 맞추고 하게 되면 점수가 한 80점이나 70점 후반 나오겠을 때 등급이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게 복합적인 요소가 돼서 자료 발표를 해서 이게 이쪽 쏠림 현상이 계속 심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두 집단 다 죽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보시는구나. 네, 이게